어제 방역 패스 토론에서 백신의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모수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분모값.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분모값이 있어야만 그 효과나 실효성을 가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조군이 있으면 더 좋고 연구에서. 근데 백신과 관련해서는 현재 전 국민이, 전 세계 인류가 임상시험에 참여 중이기 때문에 대조군도 있고 분모값도 있습니다. 조두영 교수님께서 접종자와 비접종자 사이에 확진자의 차이가 별로 없는데 백신이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라는 취지로 질문을 해주셨고, 그 최춘식 의원님도 지적했던 부분이죠. 근데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정재훈 교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숫자만 보시게 되면 접종자에서 감염자의 숫자가 더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분모가 접종자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감염 예방 효과에 있어서 백신이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국민 중에 성인의 95%가 2차까지 아니면 부스터, 하다못해 1차라도 하나라도 접종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접종자의 분모값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접종자로 분류되는 사람은 거의 3,700만 명, 그리고 미접종자는 580만 명, 이 정도 수준이에요. 거의 6배 차이니까 접종자들 3,700만 명 중에 조금 더 많은 확진자가 나와도 그게 당연한 거고, 그래도 확률로 따지면 미접종자보다는 훨씬 적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근데 여기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우선 확진자, 이 감염자의 정의인데 PCR 검사의 위양성률이 워낙 높고 무증상 확진자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확진자가 의미가 있는 데이터인지 따져봐야 돼요. 이게 괜한 시비를 거는 게 아니라 의료 붕괴를 염려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방역 패스를 적용을 해서 자유나 인권을 제한하려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중증도나 사망자가 중요한 거지 오류가 많은 PCR 검사에 의존한 확진자 숫자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고요. 하지만 일단 그 부분은 넘어갈게요. 더 중요한 거는 이 통계적인 착시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니까, 이 통계적인 착시 현상이라는 거는 실은 정재훈 교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정작 정재훈 교수님께서 통계적인 착시 현상에 속고 계신 건 아닌지 의심이 들었거든요. 이게 성인의 95%가 접종을 마쳤기 때문에 접종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니까 접종자랑 미접종자 중에 확진자 숫자가 비슷하게 나오더라도, 혹은 접종자에서 더 많이 나오더라도 비율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난다. 접종을 마친 사람들 중에 감염된 사람의 수와 미접종자 중에 감염된 사람의 수, 절대적인 숫자를 비교할 게 아니라 비율을 놓고 따졌을 때는 미접종자의 감염자 비율이 몇 배나 높으니까 백신이 효과가 있다고 봐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해요. 숫자랑 통계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 그런데 자 봐봐요. 그러니까 백신이 효과가 있으니까 됐지, 증명이 됐지 라고 할 일이 아니라 얼만큼 효과가 있는지를 또 봐야 돼요. 코로나는 더 이상 재감염률이나 양성 확진자 숫자보다는 위중증 사망자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사망자 숫자를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의학 관련 뉴스나 의학 저널 이렇게 논문을 보면 특정 치료나 약물의 효과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다른 방법들이 사용돼요. 통계적인 표현 방법들, 이 환자혁명 책에서 되게 자세하게 설명된 부분입니다. 첫 번째가 absolute risk reduction 그래가지고 절대 위험 감소, 두 번째가 relative risk reduction 상대 위험 감소, 세 번째가 number needed to treat 필요 치료 환자 수. 복잡한 것 같은데 간단해요. 첫 번째 절대 위험 감소는 말 그대로 접종자 10만 명 중에 20명이 코로나로 죽고 미접종자 10만 명 중에서 100명이 죽었다고 했을 때 그 차이, 20명 대 100명, 80명이 차이가 나잖아요. 이 80명을 10만 명으로 나누면 0.0008, 0.08%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절대 위험 감소입니다. 근데 상대 위험 감소라는 게 있어요. 어제 토론회 교수님들도 그렇고 질병청이나 CDC가 모두 이 통계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 제약회사들도 이 통계를 사용하고, 이 약물이 됐든 진단 장비가 됐든 뭔가를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나 기업들이 좋아하는 방식이죠. 앞에서 말한 똑같은 숫자를 놓고 볼게요. 접종자 10만 명당 20명이 사망하고 미접종자 10만 명당 100명이 사망한다고 하면 단순하게 두 숫자를 비교하는 거예요. 20명 대 100명. 이걸 5배 차이가 난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거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데 원래 20명 대 100명의 차이, 80명을 접종을 받지 않아서 사망한 그 100명으로 나누면 80%가 나오죠. 그러니까 백신을 맞으면 80% 사망률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한다고요. 이게 상대 위험 감소예요. 그러니까 위에 절대 위험 감소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0.08% 차이가 나는 거랑 80%의 사망 감소 효과가 보이는 거랑 벌써 보기에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아니면 사망률의 5배가 차이가 난다는 식으로. 이 통계적인 착시 현상은 너무 완곡한 표현이고요. 통계 사기죠. 통계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일반인들도 잘 모르고 의사들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실제 숫자로 비교해 볼게요. 이거는 KBS 시사기획 창에 나왔던 비교표입니다.
이게 10월에서 12월 사이의 사망자 통계라 그래요. 접종자 중에 사망자가 36명, 미접종자 중에 사망자가 31명. 접종자 중에 사망자가 더 많이 나왔죠. 5명 더 나왔는데. 하지만 우리가 지적한 것처럼 분모값이 접종자가 훨씬 더 많아요. 접종자의 숫자는 3,696만 2,417명. 미접종자의 숫자는 585만 890명. 접종자 숫자만 해도 미접종자보다 6배 많죠. 그러니까 인구 비율로 따졌을 때는 인구 10만 명당 접종자는 0.1명이 나오고 반올림해서 미접종자는 인구 10만 명당 0.5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상대 위험 감소로 비교를 하니까 미접종자 사망 위험이 5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럴싸하죠. 질병청에서도 이렇게 발표를 하고 백신 자문위원회 의사들도 이 자료를 인용을 하고 토론에 나와서도 이 이야기를 한 거고 방송에서도 이렇게 보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상대 위험 감소가 아니라 절대 위험 감소로 비교를 하자면 0.1명이랑 0.5명의 차이는 0.4명이니까 인구 10만 명당 0.4명, 즉 0.000004, 이게 퍼센트를 따지면 0.0004% 차이가 있는 거라고요. 미미하죠. 굉장히 겸손해졌어요, 숫자가. 아까 3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는데 맨 마지막에 NNT, 그 치료가 필요한 환자 수, 이것도 제약회사나 보건당국에서 되게 인기가 없는 방법인데, 근데 셋 중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기도 해요. 요즘은 많이 쓰여요. 이 방법은 환자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몇 명이 접종을 해야 하는가를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이 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은 그냥 놔두지 말고 백신을 주사를 해서 한 명이라도 더 살리자라고 했을 때 25만 명이 백신을 맞아야 한 명을 더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목숨이 천하보다 귀한 건 알겠는데 이러자고 방역 패스하고 영업 제한하면 이건 빈대 잡자고 초가상간 다 태우는 격이죠. 이게 너무 복잡하시면은 그냥 아주 간단하게 접종을 안 했을 때 코로나에 걸려서 죽을 확률은 0.0005%입니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교통사고가 무려 9%대인데 그거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가 차를 다 없애고 달구지 타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강박증이고 정신병이죠. 이런 통계의 함정을 질병청이나 감염내과 예방의학과 교수님들이 몰랐을까요? 방송이나 언론은 모를 수 있다고 쳐요. 질병청도 공무원이니까 모를 수 있다고 쳐요. 그중에 일부는 모를 수 있다고 쳐요. 하지만 백신 자문위원을 맡고 계시고 맨날 연구 논문만 들여다보시는 분들인데 이 차이를 모르실 리가 없죠. 몰랐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고 알고 계시면서 저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모수, 분모값, 그리고 이 통계의 착시 현상을 백신 피해자들에게도 적용을 해야죠. 그렇게 비교를 하면 백신 피해자의 비율이 눈덩이처럼 크게 보일 겁니다. 절대로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의 이득이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거예요. 어제 방송에서 백신 피해자들은 그냥 본인들이 신고한 신고 건수지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저는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거를 숫자랑 통계로만 보고 머리도 두수로 계산을 하니까. 근데 두 분들은 이제 의사신데 그것도 그냥 의사가 아니라 백신 자문위원을 맡고 있고 백신을 도입하고 접종을 결정하고 청소년이랑 아동들 접종까지 정책을 결정을 하고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인과성을 입증해내려고 노력을 하고 심지어 질병청에서 인과성이 없다 그러고 해외 CDC, 해외 사례에서도 인과성이 없다고 그래도 집요하게 파헤쳐서 인과성을 입증해내거나 연구라도 해서 우리나라는 뭔가 다르게 대처하는 게 마땅한 자세 아닌가요? 그게 진짜 자랑스러운 K방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환자만 본인 환자가 아니잖아요.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도 본인들의 환자라고 여기는 그런 인식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접종자들만 자기 편 같아서 이뻐하고 미접종자들은 암적인 존재로 보는 듯한 그런 인상을 행여나 주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미국 카이로프랙터고 감염내과나 예방의학과 교수가 아니니까 코로나 관련한 주제로 이야기를 할 때도 인권이나 자유에 관련해서 지나친 방역 팩스가 갖고 있는 인권 침해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부작용 사례가 너무 많은데 정부나 의료계가 이렇게 미흡하게 대처하는 거 이런 얘기들을 주로 했지 mRNA 백신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거나 나노파티클, 산화그래핀 이런 얘기들 자제해왔단 말이에요. 주제 넘는 소리 한다고 또 욕먹기 싫어서. 오늘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통계에 관련된 이야기고 논문을 읽고 해석하고 심지어 논문을 쓰는 것까지도 저희도 다 트레이닝을 받으니까 충분히 제가 할 만한 이야기를 했고요. 더 중요한 건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정보나 데이터를 접했을 때 잘 생각해보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들을 충분히 갖추고 계시다는 거죠. 문제는 누군가가 이 데이터를 숨기고 왜곡하고
언론이 거기에 협조하고 그러는데 사회에 아픔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갈등이 조성되는 거죠.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감으로 뭔가 이상하다 느끼고 있는데 통계를 가지고 니들이 과학을 뭘 알아 하면서 자꾸 숨기고 억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사례들을 좋아하니까 해외 사례를 좀 보면은 오늘자 뉴스인데 미국도 백악관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제 안 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방역 포기를 인정한 거 이런 기사가 떴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계속 기업들을 강제 접종을 밀어붙였는데 법원에서 계속 막혔죠. 미국의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해줘서 그러다가 이제 결국 포기한 거고요. 이스라엘 재무부 장관도 지난주에 백신 패스 폐지해야 된다. 스페인도 방역 규제 폐지할 거다. 영국도 다음 주부터 백신 패스랑 방역 규제 전면 폐지한다. 루마니아도 의무 백신 포기한다. 멕시코도 방역 규제 폐지한다. 뭐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나라도 지혜롭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득보다 피해가 더 큰 방역 규제들을 이제 버리고 올바른 결정들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